11월 3일 미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대선 후보자들의 첫 번째 토론이 펼쳐지는 날이죠. 이에 따른 여야의 정면 충돌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10월 2일에 발표될 9월의 실업률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향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오늘은 이 차기 대통령이 원유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자 소비국이었는데요. 특히 셰일 오일의 경우는 미국을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으로 만들었는데 현재는 수요가 급격하게 줄면서 셰일 업계의 시장 가치가 지난 1년 사이에 평균 53%나 엄청나게 줄어들었고요. 아직도 고난을 시달리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WTI는 전장 대비 0.84% 상승한 40.59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또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0.02% 하락한 42.88달러에 머물면서 이 40달러대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차기 대통령이 원유 시장에 끼칠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미국 내 원유 및 가스 생산 정책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바이든 부통령이 이기게 된다면 연방 정책에 변동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돌아보면 이 예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경우는 오일맨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원유 시장에서 확실한 아군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산업이 정말로 발전했던 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니고요. 환경운동가로 알려져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미국의 외교 정책에는 아주 큰 변화는 없을 테지만 이란과 베네수엘산 이 원유와 가스 수출을 막는 제재는 지금 수준에 머무르거나 더 강화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부통령이 그린 뉴딜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또 프래킹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후 세 기간 중에 내뱉은 발언이 당선 이후 정책에 모두 다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그의 태도만큼은 지금까지 아주 일관적인 편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이든 부통령은 대이란 정책을 극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도 있지만 그 변화에 원유 제재 완화가 포함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바이든 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란이 산유량과 판매량을 증가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오펙의 정책도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이란이 감산 할당량을 이상의 생산을 요구하게 된다면 오펙 플러스 감산원 자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유가 상황이 개선되기 전에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풀리게 되면 유가는 지금보다도 훨씬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란의 산유량 회복에도 시간이 소요되니만큼 일일 350만에서 400만 배럴 원유가 시장에 추가로 공급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수요 회복이 이뤄질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도 풀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의 원유 시장도 상당히 참담한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 한동안은 원유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 지난 몇 년 사이에 관련 기술자들이 대거 이 베네수엘라를 이탈했다는 사실도 산유량 회복에 불리하게 작용하겠습니다. 또 현재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인 건 맞지만 이 베네수엘라가 주로 생산하는 것을 중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다시 공급되기만 한다면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인력 이탈이나 비용 또 부정부패 또 그리고 인프라 약화 등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을 감수하고서라도 베네수엘라의 원유 산업을 부활시키고 또 원유를 수입할 곳은 그래도 다양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기 대통령이 원유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즉 미국 내 원유 생산 정책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그리고 연방 정책에 변동이 생길 경우를 알아봤고요. 네,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